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임기 기간 중에 반영이 채 못된 상태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한 정책, 세금에 대한 공제, 2년에 걸쳐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저소득자들을 위한 또 혜택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거든요.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 높아졌다,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 물가 안정으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연 2%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기대하지 말자. 이제 서서히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 통틀어서 건전한 마켓으로 바뀌고 있다. 너무 빨리 오르지도 않고 너무 많이 내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는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해리스 후보자님, 저소득층 중산층 위한 정책, 트럼프 후보자님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느냐, 가격 결정은 항상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리스 후보자님께서 내거는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간다고 쳤을 때, 첫 번째 수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통과되지 못했던 바이어를 위한 세금 혜택, 저소득자를 위한 세금 혜택,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자, 중상층으로 하여금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뭐 다 좋아요. 공급이 그만큼 수요자가 마켓에 들어오는 것만큼 같이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속도로 증가를 못한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5월인가에 그 라스베가스 연설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심한 공급 부족에 처해 있다. 미국인들은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짓자.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장려시키고, 이런 신규 주택이 있어서 허가를 어떻게 했어요? 완화시켜 버리잖아요. 집을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3, 4년, 또 길게는 5년도 걸리겠죠. 공급 가행으로도 갈 수 있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더 많아지는 어떤 시점이 또 올 수가 있다. 시장의 원리는 너무나 재밌는 게, 이러한 정책 변화 자체뿐만이 아니라 외생 변수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계속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본들 종잡을 수 없는 또 그런 시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세입자 보호법을 강화시킨다. 지금 미국 자체는 각 주마다 법과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랜드로드를 위한 법이 좀 더 강한 주가 있고, 세입자를 위한 법이 강한 주가 있어요. 세입자가 에빅션을 당하기가 힘들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가 역으로 봐야 돼요.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밀린 임대료에 대한 리스크가 생겨버리잖아요. 세입자 보호법이 강해진다. 임대료에 대한 인상폭을 어떻게 한다고 규제하겠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의 원리로 임대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규제선에서 이제 멈춘다는 거죠.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임대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임대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임대시장에서 공급이 잘 안 나온다. 공급이 그만큼 조달이 안 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임대주택이 과연 더 많이 지어질 수 있을까? 또 이러한 우려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신데 다들 똑같이 아시는 게 뭐냐면 예측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자님이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법인세를 인하시킨다. 기업으로서는 유동성 있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통화량, 마켓에 풀리는 돈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그럼 돈의 흐름이 또 원활해지면 또 인플레이션이 와서 단계적으로는 오르겠죠.
금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릴 확률이 크죠. 금리가 내리면 또 통화량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니까 일시적으로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또 고금리가 돼야 되고 또 침체가 돼야 되고 반복적인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사실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외생 변수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코로나 시절 이후로부터 항상 느꼈던 거는 이런 금리 문제, 전쟁이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 문제, 수많은 변수들이 변동성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영향 자체는 아주 미세하다. 미국에서는 어떤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거 전에 새로운 정책을 시장에 반영할 때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외생 변수로 인해서 사이클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나간 과거의 어떤 대통령 선거 정책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어떤 행정부 때는 주택가 내렸다. 행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외생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원리로 부동산 가격은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요약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모든 아메리칸들이 가장 짧은 시기에 경험했던 잔인한 시기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의 깊은 곳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문제는 2008년도에 일어났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거든요. 2008년도의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한 가정에 한 집 이런 걸로 해서 공약을 세우게 된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융자의 대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완화시킨 그러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건전하게 안정적인 부분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과잉으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냐. 크레딧이 부족해도 다운페이먼트 할 돈이 부족해도 주는 융자들이 생겼잖아요. 대신 이자는 좀 더 높게 있다는 거예요. 등장한 게 서프라임 랜더가 새롭게 나오고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충분히 소화가 됐는데 당장에 지금 짓고 있으면 그것이 시장에 나오는 거는 3년, 4년, 5년 후에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됐을 때 공급 과잉으로 가버린 거고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부시 채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세계 금융위기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침체기가 있었어요. 사실 서플랜드가 고금리로 해서 융자의 가이드라인을 완화시켜도 융자를 줬던 거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또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가능했던 건데 어느 시점에서 공급이 과잉돼 버리니까 낮아지죠. 갖고 있는 융자보다 집값이 더 낮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택을 뭐라고 그랬어요? 깡통주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투자자는 집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앞으로 또 올 수 있을까? 미국의 100년 동안 이어온 부동산 수수료의 변경이 내일부터 또 시행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잔잔한 것부터 큰 거시적인 경제까지 이르렀을 때 마켓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고 대선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나 많이 높아졌다는 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투자의 전략이라든지 실수요자분들은 언제 그러면은 집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할 수 있을런지 차츰차츰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혜지였습니다. 상위 감사합니다. 1%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노하우.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유지 대표의 세 번째 서서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